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랑과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기를 놓치고 나니 결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딱히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에 신랑이 환자로 왔는데 그때 신랑의 끊임없는 구애 때문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나이가 많다고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적지도 많지도 않은 35살이었습니다. 신랑은 저보다 5살 많고요. 저희는 늦게 만난 만큼 열렬히 사랑했죠. 그래서인지 연애 기간 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한 소리 하더군요. 그렇게 좋으냐? 하시는데 좋은 의미의 말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신랑은 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랑 신랑보다 2살 많은 시누이 이렇게 여행을 자주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저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오로지 저한테만 올인하다 보니 질투 아닌 질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의 시샘을 한 몸으로 봤다 6개월의 짧은 연애 기간을 접고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저희는 결혼은 했지만 연애하듯이 주말은 항상 저희만을 위해 시간을 가졌고 가끔 평일에 시간이 날 때에도 여행을 다니며 사랑을 키웠죠.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말은 시댁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시댁에서 배려해 주셔서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죠. 그 이유가 양쪽 부모님들은 저희 둘 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으니 서둘러 이세를 가질 거라 믿으시고 바라시면서 저희의 생활에 터치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틈만 나면 자꾸 아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둘 다 아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세 계획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말했어요. 어머님,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그냥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했더니 갑자기 넌 그냥 편하게 살려고 결혼했니?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군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놀고 있지 않고 일하고 있고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진짜 뜬금없이 그래? 그럼 너네 돈 여유 있겠다. 상태도 요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던데 한 500만 원만 여유 있으면 돈 좀 줘봐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인가 싶어서 어머님, 저희 그렇게 많은 돈은 없어요. 그냥 아직 둘 다 아이 생각 없고 버는 대로 여행 다니면서 살고 있는 거지 쌓아놓은 돈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매달 5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있는데 어디 급하게 쓰실 돈이 있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알았다. 다음에 얘기하자. 하고 얼버무리시더니 딱 자르시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그날 대화가 찜찜해서 신랑을 떠봤는데 신랑이 어머님한테 200만 원을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우리 어머님 용돈 매달 드리고 있는데 왜 200만 원이 필요하신 거야? 물었더니 아, 누나가 잠깐 쓰고 준다 해서 빌려줬어. 그리고 자기한테 말 못한 건 미안한데 누나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신신당부를 하길래 그랬어. 미안해. 하는 겁니다. 다행히 신랑이 돈이 생겨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또 어머님과 시누이가 남편 회사에 다녀가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물었죠. 어이없게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시누이는 또 어머님을 동원해서 300을 빌려간 것입니다. 어머님이 처음에 저한테 얘기한 그 금액을 나눠서 결국엔 가져갔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니 제가 시집 오기 전부터 늘 이런 식으로 뜯어갔다고 해요. 처음에 어머님이 돈을 얘기했을 때도 뭔가 그랬는데 저의 촉이 딱 맞더군요. 잠깐 시누이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시누이는 학창시절 월등한 우등생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오로지 누나에게만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시누이는 공부는 잘했지만 사회생활은 꽝이었다는 거죠. 시누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대학 졸업 후에도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공부만 하고 지내면서 지금까지 저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동안 그 뒷바라지를 신랑이 다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결혼 후에도 말입니다. 저는 순간 신랑의 얘기를 듣는 순간 등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이제 그만하면 됐어. 왜 자기가 부모도 아닌데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야? 누나를 독립시켜야지 왜 끼고 있는 거냐고.
거머리처럼 자기한테 들러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힘들지 않아? 하고 물으니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하냐? 안 그럼 엄마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이대로 두면 평생 남편이 누나를 책임지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을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형님 이제 일도 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지내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요? 했더니 갑자기 왜 내가 돈 빌려가서 지금 그것 때문에 따지러 온 거냐? 아니 동생이 누나한테 그냥 줄 수도 있지. 돈 500 가지고 이렇게 바르르 달려와서 훈계야? 하시는데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요 어머님, 동생이 누나한테 돈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죠. 지금까지 몇십 년을 그렇게 했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500이 적은 돈이에요? 상태 씨요, 사업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데 무슨 떼돈 벌고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시냐고요.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그건 알고 있나요? 어머님 눈에는 아들은 안 보이고 딸만 보이나요? 했더니 딸랑 500 주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말했어요. 상태 씨요, 정말 아드님 이름 그대로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바보처럼 당하고도 저러는 거 보면 제가 몰랐으면 몰라도 더는 못 해주니까 더 이상 형님한테 빌붙지 말라고 하세요. 더 이상 놀고 있는 형님 뒷바라지 못하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요. 하고 저는 문을 닫아버리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는지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왜 말을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말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지 엄마 누나라고 편드는 거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말했죠. 내가 그랬잖아. 시누이 행동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자기가 시누이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난 못해. 그래서 이러는 거야. 말하자 신랑은 모르겠다 하면서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도 그날은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 시누이가 개념이 없긴 없는지 또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죠.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은행에 가서 100만 원치를 동전으로 교환해놓고 시누이와 어머님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니 한 걸음에 달려왔더군요. 돈을 주기만을 기다리고 앉아있길래 시누이와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시누이 몸뚱이에 은행에서 찾아온 동전을 뿌리듯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한마디 했죠. 그래, 당신이 좋아하는 돈 여기 많이 있으니까 돈벼락 한번 맞아보세요.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거머리처럼 들러붙지 좀 마세요, 제발. 하고 째려봤더니 시어머니 제 모습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시누이년도 나를 향해 욕설을 하더니 갑자기 뿌려진 동전을 줍고 있더군요. 기가 차더군요. 정신없이 동전을 줬더니 급하게 나가더군요. 전 시어머니가 그냥 가실 리가 없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 회사 가서 신랑을 잡았나 봐요. 퇴근 후 저에게 따지고 들길래 한마디 해줬습니다. 야, 전에도 내가 말했지? 편들지 말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또 편드냐? 세상에 정말 어이없게 나한테 네 누나가 또 돈 빌려달라더라. 그래서 준 것뿐이야. 왜 잘못했어? 주는 태도를 말하는 거야? 신랑도 화가 났는지 갑자기 자기 누나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 더 이상 나도 누나한테 줄 돈 없으니까 알아서 살아.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신랑한테 말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들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뒷바라지 하면서 살 건데. 내가 그랬잖아. 누나한테 본때를 보여준다고. 자기가 뭐 돈 나오는 기계야? 난 자기를 생각해서 한 것뿐이야. 그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했더니 신랑도 이해하더군요. 화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신랑과 대화 도중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라고 말하려 했는데 제가 본심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랑은 오히려 많이 생각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화해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분이 안 풀렸는지 저에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또 전화를 했더군요. 그래서 끝이다 생각하고 시원하게 한마디 날렸죠. 어머니, 저 어머님 아들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마음이 아파요. 왜 자식을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안 계셔서 신랑이 남자라는 이유로 남편 노릇에 아빠 노릇까지 다 짊어지게 하고 그동안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것도 모자라 다 큰 누나를 지금까지 책임지게 하는 거 이건 아니라고 봐요. 진짜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 그 짐 어머니가 내려주세요. 이대로 계속 형님이 어머니 등 뒤에 숨어서 신랑 등골 빼먹으면
저 이젠 말로 안 할 거예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 지금까지는 연락이 없네요. 신랑은 두 분이 걱정되어서 이번만 도와주고 다음부턴 신경 안 쓸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바로잡고 싶어서 신랑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모든 경제권도 제 앞으로 다 돌려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손 벌리면 이제는 정말 막 나갈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예요. 저는 27살에 그 남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서로의 타이밍이 맞게 되어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의 인생은 모두 타이밍이 맞아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저희 둘 다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로에게 마음이 있지 않았다가 헤어진 뒤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연락도 하고 지내면서 어쩌다 보니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외적으로 완벽한 저의 이상형이었고 저도 어디 가선 꿀리지 않는 외모라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은 항상 저희 커플을 보면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주었어요. 그렇게 만난 지 좀 지나고 나서부터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둘 다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했기도 했고 30살이 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 이 사람의 어머님을 뵙게 되었는데 50대로는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관리하신 분이시더군요. 솔직히 처음부터 저와 어머니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어머님이 처음 뵀던 그날도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저는 168에 52kg였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필라테스를 통해 꾸준하게 몸매 관리를 해서 근육과 지방이 적절하게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쁜 몸매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결혼식 당일날 그런 몸이면 드레스가 예쁘지 않을 것 같다며 다이어트를 권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다이어트 강요가 시작되었어요. 결혼식 전에는 그냥 어머님이 예쁘게 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 날까지 제 몸무게에서 2kg를 더 뺐고 볼품없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계속 더 빼기를 권하시더군요. 앞으로는 알겠다고 했지만 더 빼면 제가 골라두었던 머메이드 라인 드레스를 입었을 때 핏이 이상할 것 같아서 적당히 뺐습니다. 결혼식 날 이후로 그만둘 줄 알았던 다이어트 강요가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시댁에 들어가서 함께 살았거든요. 식사 시간에 제가 밥만 먹으면 그 옆에서 또 먹는 거냐라고 하면서 저를 타박하셨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 있는 앞에서는 먹지 않고 몰래 먹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옆에서 남편은 뭐 했나 싶으셨겠지만 저희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거나 눈치를 주는 것이 느껴지니까 저와 시어머니 둘이 있는 시간에만 저를 갈구시더군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8시나 9시에 오다 보니 어머니와 저는 점심과 저녁을 함께 먹어야 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자신이 상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상을 차리라고 시키시면서 밖에서 나와 조금이라도 살찔 것 같은 음식이 있으면 저를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채소나 다이어트 식품으로만 상을 차려두면 뭘 먹으라는 거냐고 하면서 저를 타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소리를 듣던 말든 그냥 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상을 차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먹는 것 같다 싶으면 제 손을 탁 때리시면서 그만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먹는 것도 쥐꼬리만큼 먹었는데 그 이상 먹을 수 없도록 하니 살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더군요. 꾸준히 관리를 해오던 저도 그런 말들을 계속 들으니 점점 저를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168에 46kg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진짜 사람이 빼빼 말라서 면역력도 다 망가지고 몸의 균형 자체가 모두 망가지는 느낌이었어요. 머리도 조금씩 빠지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 몸이 너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다행히도 저에게 아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상태이다 보니 시어머니도 전보다 조금 더 적게 잔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던 중 임신 4개월 정도에 먹덧이 오게 되었습니다. 입덧이 아니라 먹덧을 겪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끊임없이 입으로 집어넣지 않으면 오히려 구역질이 나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시어머니가 혼잣말을 하시더군요. 어휴 돼지도 아니고 이 말을 저는 들어버리고 말았고 그동안 서러웠던 게 그날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어요. 지금 어머님 아들 아이 임신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심하게 하실 수 있어요? 들렸니? 아니 내가 보기에는 애기 핑계대고 먹어대기만 하는 것 같아서.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자. 원래 이때쯤이면 입덧 때문에 다른 애들 엄마는 먹지도 못한다는데 돼지처럼 입에 닥치는 대로 다 쳐넣는 게 돼지 아니면 뭐니? 시어머니의 이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는 핸드폰과 지갑을 챙기고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꼬물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하는 것 같길래 왔다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전화 걸어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하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솔직히 저희 부부가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아서 분가를 하고 있지 못했는데 조그만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나가서 살자고 남편이 먼저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은 일이 끝나고 친정에서 저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현관문을 바라보고 서 계시는 거예요. 원래 그 시간쯤이면 시어머니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안방에 들어가 계시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무슨 낯짝으로 여기 들어왔냐? 나한테 할 말 없어? 아 어머님, 제가 무작정 나가버려서 죄송해요. 나갔으면 들어오지 말지. 왜 또다시 들어오고 그래? 그냥 다시 나가버려, 돼지 같은 년. 이라고 하자 남편이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대들더군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돼지 같은 년이요? 내가 못할 말 했니? 제가 너 없을 때 얼마나 처먹는지 알아? 그 꼴만 보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도 그 말은 조금 심하시죠. 오늘 일도 소영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가 실수한 것 같던데. 사과해야 하는 사람은 엄마 아니에요? 너 지금 내 편 안 들고 네 와이프 편 드는 거야?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엄마, 저번에 분명 소영이한테 그런 말 하지 않기로 저랑 약속했었잖아요. 이제 저희 분가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고는 제 손을 잡고 저희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저희 문을 세게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늦은 밤이어서 그런지 누군가가 경비실에다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포기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조금 조용해진 뒤 남편이 예전에 어머님과 얘기했던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점점 살이 빠져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눈치를 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날 잡고 어머니랑 진지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영이는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데려온 사람인데 이렇게 갈구고 구박하면 나가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나가서 살겠다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조금 움찔하게 되었고 말을 조금 조심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된 시기였어요. 제가 아이를 가져서 말을 조심히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과 제가 분가를 할까봐 조심했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저에게 뭐라고 더 이상 하지 않는 줄로만 알았고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분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편이 돈은 계속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다 보니 1년 안에 분가를 할 생각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더군요. 저에게 오늘까지만 여기서 자고 다음날 친정집에 데려다 줄 테니 분가할 때까지만 친정집에서 있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저의 남편의 모습에 너무 감동했고 고마웠어요. 그렇게 잠을 자고 있다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잠겨있던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열고 나서 저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문 앞에 시어머니가 칼을 들고 저희 방문 앞에 서 계셨던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계셨는지 눈을 번뜩이면서 저를 뻔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와, 진짜 무서우면 소리도 안 나온다는 말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남편을 깨우기 위해 최대한 소리를 질렀어요. 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문을 바라보고는 남편도 깜짝 놀란 듯 싶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손에 있는 칼을 보자마자 문 앞으로 뛰어가 저를 뒤로 보내고서는 불을 켜고 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칼 내려놓으세요. 내가 혼자 죽으려다가 너네 앞에서 죽지 않으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칼로 자신의 손목을 찌르려는 겁니다. 급했던 남편은 어머님의 손을 잡았고 발버둥 치던 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그 칼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저는 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남편과 저 모두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와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갑자기 정신이 들었는지 119를 부르더군요. 병원으로 가면서 제 뱃속에 있는 아이도 많이 걱정되었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저는 검사를 받았고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상처가 컸던 남편은 4시간의 수술 시간에 걸쳐 나오게 되었고 다행히 후유증 같은 건 없었습니다. 또 저의 뱃속의 아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남편의 옆에서 잘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느낀 바가 크셨는지 분가할 필요 없다면서 같이 살던 집에서 자신이 나가주겠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이렇게 큰일이 있었던 집에서 지내는 것도 찝찝하고 어머님을 내쫓는 것 같은 기분이라 그냥 저희가 알아서 나가서 살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병원에서 치료를 다 끝내고 나와서 친정에서 지내면서 집을 알아보고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는 여태껏 함께 살아왔던 집을 팔았는지 자신의 새로운 집 주소는 알려주지 않고 남편의 계좌로 몇천만 원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저에게는 어머님의 사과가 담긴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구박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민호랑 행복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미안했어. 내가 어른답게 행동할 수 있을 때 그때 너네에게 찾아가도록 하마. 그때까진 시어머니 찾지 말아줬으면 한다. 어머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지금은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혹시라도 이 사연을 보게 된다면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어머님, 제 뱃속에서 꼬물이었던 아기는 벌써 걷고 뛰면서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는 5살이 되었어요. 준비가 다 되시면 빨리 돌아오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